다음은 3포인트입니다. 시장의 세 가지 포인트. 오늘 다소 좀 망연자실한 분들, 시장을 제대로 좀 보기가 두려운 분들도 있으실 텐데 세 가지로 딱 압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근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근우입니다. 네, 매주 월요일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데 오늘은 그 어떤 월요일보다도 조금은 무겁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포인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근우 전문가가 준비한 첫 번째 포인트, 시장 대비 좋은 쪽입니다. 조선, 방산, 전력설비. 그동안에 수주 산업을 보자라면서 이 시간 여러 차례 강조해 주셨던 종목군들이 시장 대비 확실히 잘 가고 또 트럼프의 수혜주로서 유난히 부각됐던 종목군들이 여기에 해당돼 있습니다. 오늘도 강한데요. 급등 완료라고 해주셔가지고 이게 이미 끝났다는 표현인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급등 이어질 거로 보시는지 흐름하고요. 투자 전략도 같이 알려주세요. 네,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 딱 이야기 드렸던 세 가지 섹터입니다. 조선, 방산, 전력설비였고요. 세 가지 섹터가 사실 이 한 주 동안에 오늘까지 포함해서 이 대장으로서의 모습을 잘 보여줬고요. 제가 완료라고 했던 거는 끝났다는 게 아니고 가격대가 이제 윈 레벨로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그 밑에 단 레벨은 이제 더 이상 보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된다라는 걸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쪽은 우선 봐야 되는 게 저는 조선입니다. 왜냐하면 조선 쪽이 지금 관심이 제일 많으실 거예요. 제가 실제 추천주로도 조선주는 거의 완성조선은 다 드렸었기 때문에 한화오션부터 해서 삼성중공업, HD중공업 딱 이 세 개만 HD현대중공업까지 좀 같이 보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단기간 내에 좀 많이 올라왔어요. 이거는 제가 처음에 이제 이 종목들에 대해서 지난주에 처음은 한참 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주 강조드릴 때는 트럼프 수혜 가능성도 제가 언급은 드렸습니다만 얘네가 갖고 있는 이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너무나도 싸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었어요. 지난주의 모습들이 다 이 초반대 영역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제자리가 이제 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럼 여기서 살까요는 아니죠. 이게 횡보로 가는 어느 정도의 거래도 좀 죽고 또다시 시장에서 소외되는 구간이 다시 등장할 겁니다. 저는 그때까지 이제 없는 분들은 좀 기다려야 되는 영역이 되는 거고 제가 강조를 드렸을 때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부 수익 실현을 해도 되는 영역에 도달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물론 저는 기자재 쪽은 그렇게 권장드리지 않습니다만은 기자재 쪽도 지금 전반적으로 좋죠. 한화 시스템도 그렇고 시스템을 조선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이쪽을 보면은 한화 엔진이나 성광밴드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계속 랠리가 상방으로 나올까요는 저는 지금부터는 지난 한 주 동안 보여줬던 탄력에 비해서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비중을 좀 줄이시는 전략으로 보셔도 되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찬스가 올 때까지 없는 분들은 또 기다려야 되는 영역입니다. 결코 끝나지 않았다고 또 다시 한번 코멘트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조선주들은 제가 내용을 워낙 많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안에 디테일한 내용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방산 좀 보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제 대장으로 해서 잘 올라와 줬고 현대로템, LIG 넥스원 이쪽 이제 3대장이죠. 근데 3대장들 보면은 우선 시세가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모습인데 여기 항공우주가 좀 덧붙인 한국항공우주라든지 하나 시스템 여기도 포함이 됩니다. 시스템은 다 납품하는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선발대들은 시세가 나왔고 좀 쉬어가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근데 쉬어가면서도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나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좀 늦었지만 상당히 강하게 상승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 레벨이 이제 어느 정도 맞춰졌다라고 봐요. 그러면 이 방산 쪽은 이제 대장 쪽들이 먼저 쉬었다 보니까 이쪽이 이제 또 한번 찬스를 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는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체크하셔가지고 충분히 수익 볼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판단하셔야 되는 게 지금 시장을 전반적으로 보면요. 아마 제가 이 이야기는 몇 달째 똑같이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봐야 될 게 정해져 있어요. 제가 맨날 강조드리는 애들이 조선, 방산, 바이오를 토대로 해서 실적 베이스 애들을 주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쪽은 계속 동일하게 좋을 겁니다. 일단 트럼프 자체가 정책적으로 밀고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 정책 스탠스에 그대로 부합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속 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 전력 설비는 제가 수주 산업에서 좀 따로 말씀드렸던 게 있지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같이 보겠습니다. 요성중공업, 재룡전기 요 정도
한 3개만 좀 볼게요. 아무래도 좀 갈리죠. 왜냐하면 수출 데이터 10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10월 수출 데이터에 대형 변압기는 큰 폭으로 상승하는 기조를 그대로 유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HD 현대일렉이나 요성중공업은 기대감이 그대로 반영되는 거고, 소형 변압기는 아직 퍼포먼스가 엄청 세게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여기도 전 찬스가 그대로 유효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밑에 있는 레벨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게, 이게 수출주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를 봤을 때, 이 변압기단은, 뭐랄까요, 큰 틀의 흐름이랑 굉장히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HBM은 조심히 하셔라라고 꽤나 오랜 기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HBM 단 종목들은 좀 조용하죠. 왜냐하면 이 전력 설비는 엔비디아를 비롯한 AI로 인한 전력 설비 증대, 앞으로 많이 필요한 형태가 그대로 지금 실적으로 찍혀 나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엔비디아가 올라가고 빅테크가 올라가는 거에 AI라는 키워드가 존재할 때 우리가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 게 HBM이 아니고,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력 설비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종목을 이것만 띄워드려서 그렇지 이 밑에 단 종목들도 보면은 아직 기회가 많이 남아있는 쪽도 많이 있습니다. 그 점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강조드린 애들이 바로 퍼포먼스가 나와가지고 좀 저도 기분이 굉장히 좋긴 한데, 지금 시장 단위로 보면은 사실 이제 전반적으로 다 올라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 에너지가 아무래도 응축돼서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어요. 그 점 유의하셔가지고 일부는 좀 챙겨두는 것도 이쪽도 그대로 유효하다라고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워낙에 좋은 섹터를 많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계속해서 관심 유지해보자, 이렇게 조선 방산 전력 설비 섹터 알아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바이오입니다. 트럼프 2.0에서 바이오가 과연 어떻게 자리를 잡을 것인가 많이들 궁금해하셨을 텐데,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오는 꿋꿋하게 제자리를 잡습니다. 그 가운데서 아무래도 알테오젠이 마티형 역할을 잘 해주고 있는 것도 한몫할 테고요. 알테오젠 오늘 신고가 쓰고 있고, 리가캠 바이오가 8% 넘게 오늘 또 아우가 바통을 이어받으면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앞서서 대형주 하면 이 제약바이오 하면 떠올랐던 셀트리온이나 이런 종목군들은 하락하면서 대조를 이루고 있어서 과연 트럼프 정부 들어서면 바이오는 어떤 흐름을 가져갈 것인가,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의견 주시죠. 네, 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 얘도 똑같이 저는 계속 좋다고 봅니다. 일단 알테오젠이 지난주에 재료가 좀 나왔죠. 지난주 끝날 때 라이센스 아웃 기사가 나오게 되면서 이쪽에 급등을 했는데, 급등하고 나서 또 이 상단에서 계속 레벨 잡고 있는 거는 사실 저는 더 갈 수도 있다라고 계속 판단을 합니다. 근데 다만 제가 여기서 이제 사라고는 말하기가 조금 그래요.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없는 분들은 좀 조정을 봐야 되는데 조정이 세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한 조정에 타겟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대로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앵커님 말씀 주셨지만 리가켄 바이오나 ABL 바이오 같이 좋죠. 이 프릴 바이오, 이 플랫폼단 같은 경우는 저는 계속 좋을 거라고 봅니다. 올해 연말까지는 최소한 랠리가 좀 계속 나올 거라고 보는데, 지난주에도 똑같은 얘기 드렸지만 지난주 제 이 시간에는 바이오가 조정받고 있었어요. 똑같이 말씀드렸던 게 결국 바이오 지금 타겟을 해야 된다. 왜냐면 바이오에서 빠져나갔던 돈이 지난주에 좀 매도세가 나왔던 게 다른 데로 흘러간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 주도성을 띄려면, 그리고 지금처럼 지수 단위로 레벨이 굉장히 낮아요. 특히 코스닥이 엄청 낮은데 코스닥 들어 올리려면 결국 바이오 아니면 2차전지, 여기서 좀 더 보자면 반도체 정도가 가야 돼요. 거기서 뭘 볼 거냐 싸움입니다. 저는 당분간은 계속 바이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계속 좋고, 실제로 오늘도 좋은 모습이 보여져 있기 때문에 지난 조정 시에 잡았던 분들은 괜찮은 수익이 나오고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요. 그리고 이 대장단이 막 움직이는 게 알테오젠이야 지난주에 이제 재료가 나와서 움직였다고 보지만 다른 데는 아직 없어요. 기존에 있던 라이센스 아웃을 가지고 가는 것들, 그리고 라이센스 아웃 기대감 갖고 있는 영역들이 계속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 재료가 없음에도 주가가 상승으로 랠리를 가고 있는 형태가 저는 섹터에서 뭐랄까요, 랠리가 나오는 가장 기본이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A라는 섹터가 올라갈 때는 무슨 재료가 있어서 올라가고, 또 재료가 없어지면 내려가고, 이런 게 아니라요. 재료가 붙었다면 그 재료를 가지고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을 한다라는 겁니다. 추가 재료가 없더라도. 지금 그런 모습을 바이오테크가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대장단은 사실 분석하기 어려운 분들은 그냥 대장주들 보시면 되고, 좀 분석을 잘 하시고 바이오에 대해서 관심 많은 분들은 이 밑에 레벨, 특히 신약테크 쪽이나
아니면 후발주 플랫폼들도 기회각전 계속 공존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지점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는 아직도 저는 찬스가 많이 있는 섹터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 정도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이어도 긍정적인 시선으로 봐주시네요.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계속 잘 갑니다. 게다가 이 트럼프 2.0에 대한 기대가 미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비슷한 시기에 또 이슈가 있었습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 있었는데 여기에서 부양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소 좀 실망하는 모습입니다. 이 미국향 종목, 중국향 종목 우리가 쉽게 나누기도 하는데 오늘도 표정이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들 종목군들 각각 또 눈에 띄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짚어주시고요. 그리고 이 모멘텀들 어떻게 활용해 볼까요? 네, 우선 시장 전반적인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미국 시장은 앵커님 말씀 주신 것처럼 계속 랠리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좋았다가 좀 조정이 나왔던 중국 증시 같은 경우, 여기 좋았던 이유를 살펴봐야 되는데, 트럼프 얘기하기 전에 중국 얘기 먼저 할게요. 부양책이었습니다. 지난 9월 말에 나왔었고 10월 초에 나왔다가 이번에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었어요. 이건 제가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인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원래 10월에 하는 게 관례입니다. 왜냐하면 추가 예산안 같은 걸 논의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11월에 했어요. 대놓고 이제 미국 대통령 누가 되는지 보고하겠다라는 건데 사실 좀 중국이 보고 있죠. 뭐냐면 이번에 증시 부양책 세게 나와도 됐었습니다. 그리고 가능성이 있었는데 안 냈어요. 이 말은 미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지 좀 본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그랬을 때 일단은 우리 증시에서는 전인대에서 뭐 지방 정부에 대한 부채 이거 해결을 위한 예산 정도 편성하는 건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추가적으로 전인대에서 나와야 될 증시 부양책은 아직 안 나왔고 경기 부양책도 아직 디테일하게는 안 나왔거든요. 그 지점은 좀 기다려봐야 되겠다라고 저는 보고요. 완전히 끝났다라고 판단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중국 정부도 결국엔 목표치라고 하는 경제 성장률 5%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부안이 나와야 되고 세부안이 나와야 되는 거는 이 세부안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중국 입장에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형태가 좀 아직은 디테일하게 안 나왔다로 보는 게 맞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증시 그리고 오늘 홍콩, 아시아시 증시가 전반적으로 좀 약했어요. 중국 영향권에 있는 곳들은. 근데 미국 증시에서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오늘장 좀 봐야 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고요. 일단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계속 랠리입니다. 근데 랠리가 저는 미국 증시도 리스크가 좀 있다라고 보는 게 지금 좋은데 달러가 너무 강세죠. 지금 금리 인하 기조임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너무 강세입니다. 우리 원화 기준으로 보면 계속 1300, 1400 레벨이에요. 근데 이 레벨을 계속 유지할까는 저는 물음표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증시 입장에서는 사실 이 고환율을 유지하는 게 상당히 리스크예요. 우리가 겪어봤지만 1,400원 근처로 가는 거는 언제나 증시한테는 악재였습니다. 그럼 이게 좀 해소가 되는 게 좀 필요하겠고 그리고 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 말은 우리 증시가 지금 굉장히 저평가받고 있고 낮은 레벨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게 해소가 될 가능성도 같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보면은 미국은 굉장히 좋고 중국은 굉장히 안 좋은데 이 밸런스가 추후에는 좀 잡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건데 이게 그럼 언제 될까요는 뭐 제가 100% 맞출 수는 없겠습니다만 큰 시간이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 게 이제 트럼프에서도 이제 인수위가 가동이 될 건데 구체안들이 나올 겁니다. 정책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왔던 거는 아무래도 대통령 선거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마케팅적인 요소들, 그러니까 자극적인 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트럼프가 실제 원래 대통령인 시절에서도 우리가 잘 알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극단적으로 취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상당히 실리를 취하는 사람이고 그 실리를 취하는 거에 대한 정책 기조가 슬슬 나올 텐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기다리고 있는 중국 그리고 트럼프 인수위의 말들이 아무래도 앞으로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중국 관련해서 하락이 두드러지고 있는 뭐 석유화학이라든지 이쪽도 완전히 좀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시각이신 거세요? 중국향 종목군들에 대해서 아직도 조금은 좀 기대가 남아있다라는 의견이세요? 사실 들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 대응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새로 진입해 볼까 하는 분들은 찬스를 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중국이 이제 다음 일정이 12월에 있죠.
12월에 이제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있는데 여기에서 구체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2월을 타겟으로 본다라면은 지금 들고 있었다가 좀 수익 중인데 어떻게 할까요?는 수익 실현 해버리시는 게 차라리 맘 편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화장품이나 이쪽 같은 경우는 애초에 중국향 기업들은 안 보는 게 나아요. 제가 왜 이렇게 대놓고 말씀드리냐면 중국향 비중 높았던 기업들이 차트만 보셔도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장품 같은 경우는 좀 압축을 많이 해드렸는데 미국향 기업들 있죠. 뭐 실리콘투라든지 코스메카 코리아나 이쪽 같은 경우 낙폭이 좀 나오긴 했지만 찬스는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석유화학 쪽은 애초에 실적 베이스로 간 게 아니고 모멘텀 플레이였기 때문에 좀 조절을 해야겠지만 미국향 화장품은 화장품들이 다 같이 내려가니까 좀 딸려 내려가는 감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그쪽은 찬스가 아직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큰 틀의 모멘텀까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추천주 들어보기에 앞서서 목표가 도달 종목 두 종목 있어서 먼저 리뷰하고요. 궁금해하실 추천주까지 공개를 해드리죠. 먼저 지난 7월 말쯤에 삼성생명을 제시를 해주셨어요. 사실 하반기 시장 정말 어려웠는데 그럴 때는 큰 수익 내기보다는 안정적인 수익이 참 좋죠. 이 종목 96,300원에 매수를 해가지고 목표가 105,000원에 조금은 늦은 감이 없잖아 있지만 도달을 안정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0%가량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는데 사실 보험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눈높이가 높지는 않으실 거예요.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 정도면 좀 만족하지 않으실까 합니다. 삼성생명 현재 시점에서 추가 전략 주시죠. 네, 제가 삼성생명 드릴 때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7월 말에 증시가 되게 안 좋았을 때예요.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들이 타겟을 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이 그 당시만 해도 상당히 집중도를 가지고 있었죠. 밸류업 지수 발표 전이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또 조금 줄어든 느낌이 있는데 이거 다시 얘기 나올 겁니다. 연말 되면 또 다시 얘기 나올 거예요. 특히 밸류업 공시 같은 경우는 연말에 준비하겠다고 하는 기업이 굉장히 많죠. 삼성생명도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이랬을 때 저는 계속 들고 가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다음 목표가 드릴 거고요. 지금 이렇게 올라온 것 같지만 한 10% 올라와 봤자 아직도 PBR 0.4배대입니다. 굉장히 싸요. 그래서 이런 좀 안정적인 포트 구성에는 삼성생명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밸류업 공시도 좀 기대되는 만큼 좀 끌고 가는 전략 유효하다고 말씀드리고 다음 목표가는 12만 원 신고가 영역이거든요.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만 원입니다. 차트가 예쁘게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네요. 그리고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수익 많이 나셨을 거예요. 김근우 전문가 한화 시스템. 10월 21일 그러니까 딱 3주 전 오늘 추천이 됐던 종목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2만 원도 안 됐거든요. 18,600원의 매수가였고요. 목표 주가 2만 1,000원 주셨는데 일찌감치 도달을 해가지고 전문가님 언제 연결하나 좀 기다렸습니다. 3주 만에 수익률은 40%가 훌쩍 넘어갑니다. 오늘도 급등 중이고요. 한화 시스템 어떻게 할까요? 네, 생각보다 슈팅이 좀 세게 나오죠. 사실 이 정도까지 기대한 건 아닙니다. 왜냐면 제가 말씀드릴 때 아무래도 좀 소외가 되고 있었던 형태였어요. 그래서 천천히 올라가길 바랬습니다. 왜냐면 그래야 끌고 가기도 좀 편하거든요. 이렇게 가면은 어느 정도 일부 비중은 좀 수익 실현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렸을 때 사신 분들은 적당히 챙기시는 걸 좀 권장드리고요. 그런데 완전 모든 비중 다 팔까요?는 저는 아직 아니라고 봐요. 특히 지금처럼 키워드로 통해서 움직이는 시장 같은 경우는 물론 키워드 시장이 끝나긴 하겠습니다만 지속성을 좀 더 기대해 볼 만하죠. 왜냐하면 하나 시스템 지금 대장이니까. 그랬을 때 저는 한 3만 원 정도 다음 목표가는 3만 원 정도 구간까지 볼 수 있겠다. 다만 들고 있는 분들 일부는 꼭 수익 실현하면서 챙겨가자라는 코멘트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부 챙겨주시고 나머지 물량으로 3만 원 2차 목표가 설정을 안정적으로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요, 오늘은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 SK 바이오팜입니다. 네, 제약바이오에서 종목 골라주셨는데 어떤 점 좋게 보세요? 네, 제가 아까 이 바이오 코멘트 드릴 때 플랫폼 얘기 드리면서 신약 쪽에는 아직도 많이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SK 바이오팜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특히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 같은 경우는 이번에 3분기 실적이 제대로 찍히진 않았어요. 2월 되는 것들도 많았기 때문에 아마 4분기에 실적이 제대로 좀 나올 건데 지금 뇌전증 치료제에서 성장세는 글로벌 원톱입니다. 엑스코프리가.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치료 데이터가 원래 빈펫이 1등이었는데 빈펫의 약 2배 정도 좋아요. 그 말은
당연히 시장 잠식이 데이터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SK바이오팜은 뭐 라이센스하고 탄 게 아니죠. 자기네가 직접 임상 진행해서 팔고 있기 때문에 매출 단위로 찍히는 것도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테크 쪽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은 종목 소개드렸습니다만은 SK바이오팜도 관심 종목에 좀 가져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적당한 조정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타겟해 볼만하다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고 1차 목표가는 좀 짧게 드리겠습니다. 12만 5천 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10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어떤 종목 주실까 좀 궁금했습니다. 시장이 어려웠는데 그 가운데서 SK바이오팜을 제시를 해주셨어요. 목표주가 12만 5천 원, 손절 라인 1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요즘에 시장을 좀 잘 봐주셔가지고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긴 시간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준비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매주 월수금 공개 방송을 제 유튜브에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진행하고요. 오후 4시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금 많이 궁금해하신 게 트럼프 트레이딩 이거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왜냐하면 지금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분석하면서 분류해드리는 시간도 가져가 볼 예정이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튜브 김근우의 근본투자 검색하시면은 오후 4시부터 오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3포인트였습니다.